제 30강입니다. 50일내 마지막 문제 4번부터 6번까지 기출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우선 첫 번째 문제 4번에 보니까 8월 7일 현금으로 지급한 운반비는 전액 원재료 구입과 관련된 운반비용, 부가가치세 포함. 그래서 친절 용달 일반 과세자로부터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었다. 언뜻 보면요. 요 8월 7일로 먼저 조회를 하는데 일반 전편지, 메인 매출 전편지 이럴 때 이제 부가세가 나오고 그러면 그냥 순식간에 메인 매출 전표 임종으로 가서 막 찾아보게 되잖아요. 저도 요거 한번 미리 풀어볼 때 언뜻 보기에는 여기 뭐 부가세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8월 7일 메인 매출 전표 임종 딱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당황스러운 게 8월 7일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차분히 생각해서 일반 전표 입력으로 빨리 들어가 보세요. 일반 전표 입력 가서 8월 7일 거래가 있고 그 내용이 요거인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 지금 금액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거 반드시 요 날짜로 조회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전표를 갔더니 출금 전표 운반비, 원재료 운반비용 77,000원에서 이게 분계로 보면 차변의 운반비 77,000원, 대변에 뭐 현금 77,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거래처 여기 거래처도 나와 있지 않네요. 이게 판매배 일반 관리비로해서 원재료 운반 비용으로만 나와 있으니까 뭐 매입 매출 전표 없고 일반 전표 입력에만 있으면 요걸 근거로 해서 이걸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현금으로 지급한 운반비 현금 지급했고요. 77,000원입니다. 그리고 원재료 구입과 관련된 거 맞아요. 원재료 운반 비용 77,000원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7만 원에 플러스 7,000원 해서 친절용달로부터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전자는 아니고 수기로 받은 거다. 그러면 부가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전표가 아니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반 전표 입력으로 잘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재료를 구입하면서 들어가는 운반비 7만 원. 요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원래 운반비로 적으면 안 되는 거죠. 자산 구입할 때 자산에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매입하는 거니까 50번 떼고 세금 정상적으로 줬고 그러면 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51번 매입이니까 50번 떼고 과세고 51번입니다. 유형은. 공급가액은 7만 원에 그리고 부가세는 7,000원. 거래처는 어디예요? 이게 여기 거래처는 안 나왔네요. 거래처는 뭐 친절 용달 친절 전자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그냥 일반 세금계산서니까 전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고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무적으로 전자 세금계산서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분계는 이거 출금 전표죠. 현금. 자, 분계를 이제 와서 수정하면 차변에 자, 아까 자산에 더한다 그랬죠. 원재료라는 자산. 7만 원에 세금 7,000원 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대급금 7,000원 해주고요. 전부 다 현금 지급했죠. 그럼 대변에 현금 7,000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메인 일반 전표 입력에 있는 건 삭제를 하시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와서 요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는 혹시 이런 경우 앞으로라도 생길지 모르겠는데 그 날짜를 가서 딱 봐, 금액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 날짜를 가서 봤더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없다. 당황하지 마시고 자 어떻게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서 그걸 봐가지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해야 될 건데 일반 전표로 잘못했고 그 다음 또 하나 재료를 매입하면서 들어간 운반비는 자산으로 더한다. 그래서 요거 분계를 다시 해주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가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1번부터 여러분들 좀 당황스럽게 만든 문제였습니다. 2번 볼까요? 자, 2번 문제를 보면 10월 29일 주식회사 가제트 상사에서 당사의 소망은행 보통예금계좌로 송금한 1,070만 원을 전액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그래서 이게 캡처 받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29일 날짜 맞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이것저것 없죠. 부가세니 뭐니. 그래서 일반 전폐 입력입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1,070만 원. 외상매출금을 수금해서 보통예금 통장에 넣은 거 이렇게 됐는데 잘못된 게 뭐냐면 주식회사 가제트 상사의 외상매출금 잔액을 초과한 금액은 선수금으로 확인되었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얼마 초과됐는지 또 모르죠.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볼게요. 제가 여기 가제트 상사 도대체 얼마 수금을 초과됐는지 그걸 보려면 거래처 원장밖에 없겠죠. 거래처 원장에 가서 자, 날짜를 10월 29일이니까 10월 29일부터 10월 29일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이고 거래처는 가제트 상사에서부터 가제트 상사까지 여기 그래서 봤더니 대변에 1,070만 원 아까 요거 들어온 걸로 분계가 돼 있었죠. 차변에 뭐로 들어왔죠? 그 금액은 앞에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자 보통예금 대변에 외상매출금 1,070만 원인데 여기 보니까 가제트 상사 거래처 원장을 봤더니 200만 원이 마이너스 돼 있어요. 아 외상값을 그러니까 200만 원 빼면 870만 원이란 소리예요. 외상값 870만 원 수금할 게 잔액이 남았는데 우리가 돈은 얼마? 1,070만 원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요거 장부상에 이런 게 존재할 수가 없죠. 받을 돈이 수금할 돈이 870인데 1,070만 원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알고 봤더니 잔액을 초과한 금액은 선수금으로 확인되었다. 아, 계약금으로 미리 200만 원 더 땡겨준 겁니다. 그러면 이 분계를 싹 지우고 다시 합니다. 보통예금 일반 전폐 입력이에요. 날짜는 10월 29일이고 1,070만 원 70만 원 해주고요. 대변에 외상매출금 수금한 거 매출금 거래처는 가제트 상사입니다. 가제트 아 이제 뭐구나 그 막 머리에서도 손 나오고 하는 자 외상매출금이 알고 봤더니 이게 870만 원이고 200만 원은 미리 땡겨 계약금으로 준 거다. 그러니까 부채의 증가 이것도 가제트입니다. 가제트 형사죠. 자 200만 원 그래서 적으면 이게 회계상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거래처 빼먹지 말고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우고 새로 입력하는 게 편해요.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이제 결산 정리 사항입니다. 오늘 이거 촬영하다가 좀 웃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촬영하려면요. 카메라에 지금 제가 요거 찾죠. 요거 녹음기. 요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국에서 하는 거 이거 비싸요. 한 7, 80만 원 가요. 자, 요거 차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건전지를 쓰거든요. 그 다음에 카메라에도 수신기가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무선으로 지금 다 되는데 거기도 건전지가 있는데 요거 충전해서 진짜 오래 써봐야 1시간 반 되면 못 쓰더라고요. 그러면 건전지를 바꿔줘야 되는데 계속 처음 시작할 때는 이상 없었어요. 그 테스트하면 다 떠요. 눈금이. 모르고 막 찍었죠. 찍다 보니까 나중에 편집하려고 딱 파일을 열어서 보니까 소리가 없어요. 중간에 건전지가 다 돼가지고. 그래서 다시 재촬영도 하고 지금 확고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촬영하는 거는 뭐 40분, 1시간이면 되는데 그 앞에 요 파워포인트 준비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렌더링해서 또 이 동영상 올리고 유튜브에 지금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거 올리고 하다 보면 진짜 1시간 가지고 하루 종일 잡아먹을 때도 있고 빠르면 반나절 이상은 최대한 걸립니다. 자, 다시 본래대로 돌아와서 결산정리 사항입니다. 장부상 현금 잔액은 3,524만 원. 이건 장부입니다. 실제 여러분 현금과 부정 나오면요. 장부하고 실제 해놓고 꺽쇠를 넣으세요. 어느 게 맞나? 실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잔액은 3,523만 2,730원, 780원. 어디게 많아요? 장부가 많죠. 그래서 이 차이 금액 계산해놨는데 얼마예요? 12,670원이 뜰려요. 12,670원.
장부가 12,670원 많습니다. 그리고 전산회계 이급할 때 항상 어느 것만 고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실제? 장부? 장부만 뜯어 고칠 수 있습니다. 자, 실제가 적다 그래서 자기 돈으로 변상하고 남는다고 해서 주머니 담아서 가져가 버리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게 퇴직금 된다고. 그래서 실제는 못 고칩니다. 이거는 불변입니다. 절대 못 고치고 이걸 두 개를 맞추려면 장부를 줄이는 수밖에 없죠. 반대일 때는 장부에 더해줘야 되고. 자, 장부에서 줄인다고 하는 거는 대변에 현금을 적으면 되죠. 얼마? 12,670원. 그러면 장부에서 12,670원 빼면 현금과 실제가 같아지는 겁니다. 자, 이거는 2급에서 요령 충분히 가르쳐 드렸어요. 자, 그러면 현금 전액은 요거 현금 과부족에 대한 원인이 밝히지 아니하였다. 영업의 비용 중 적절한 계정 과목에 의해 회계 처리하시오. 요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12월 31일 결산입니다. 결산 전에는 임시계정 현금 과부족 적어놓고 원인 파악하러 다니면 돼요. 근데 결산까지도 원인이 밝히지 않으면 자비익 또는 잡손실을 해야 되는데 이게 헷갈리는데 여기 보니까 비용으로 적어라. 그리고 비용 중에 영업의 비용은 잡손실입니다. 금액은 12,670원. 자, 이렇게 분개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전기말 큰빛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이었습니다. 500만 원. 그러니까 비유동 부채죠. 근데 2013년 1월 20일 만기가 도래해요. 지금 이거 회계 기간이 언제죠?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럼 지금 우리 결산은 요거잖아요. 2012년 12월 31일. 근데 바로 다음 달 2013년 1월 20일 한 달 후에 만기가 도래해요. 그러면 장기가 안 되죠. 이제는 1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럼 장기가 아니고 이럴 때는 단기로 전환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 자, 장기 차입금을 없애줘요. 요거를. 부채니까 차변으로 와서 장기 차입금을 없애주고 금액은 500만 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기 차입금으로 써주면 되겠네요. 그게 아니고요. 그래도 요게 원래부터가 단기 차입금이 아니고 장기 차입금이었는데 요게 기간이 얼마 안 남으니까 단기로 바꿔줍니다 하는 계정 과목은 따로 있습니다. 유동성이란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1년 이내가 됐다. 유동성 장기 부채, 장기 차입금, 네, 장기 부채, 유동성 장기 부채. 자, 요것도 그래도 아직은 자, 부채기 때문에 채무기 때문에 거래처 적어줘야 됩니다. 큰빛 은행, 큰빛 이끼벌레가 아니고 큰빛 은행입니다. 자, 요게 금액이 500만 원.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요거 입력해 주면 되고요. 요거 장기 차입금도 요거 거래처 입력해야 됩니다. 이것도 큰빛 이끼벌레가 아니고 큰빛 은행. 요것도 채무니까 적어줘야 되고요. 3번입니다. 자, 요거 외상 매출금과 받을 업 및 미수금에 대하여 다음 금액을 대손 충당금으로 추가 설정하시오. 회사는 미수금에 대한 대손 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으로 한다. 기타의 대손 상각비, 채권 채무,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손 상각비하고 매출 채권이 아닌 그냥 단순 채권에 대해서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를 한다는 건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외상 매출금은 569만 4,200원, 받을 어음은 41만 5,500원, 미수금은 2만 원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되는데 여러분 정답지에 가보면 요거 분계 일일이 다 했는데 1급이잖아요. 편하게 합시다. 저기 결산정리사항 들어가세요. 거기 가서 입력하세요. 지금 그 화면 캡처는 여기 안 집어넣었구나. 거기 가서 요거 외상 매출금 그 밑에 거기에 보면 대손 상각비 입력하는 데 있어요. 요거 입력하시고요. 받을 업 가서 입력하세요. 그다음 쭉 내려오다 보면 미수금 보일 겁니다. 거기 가서 대손 상각 설정 금액 2만 원 입력하셔가지고 추가 해가지고 하면
일반 전표 입력 12월 30일을 쭉 가보면 이렇게 분계가 뜹니다. 결차 대손상학비 이게 610만 9,700원. 어디 갔어? 아, 요거 두 개 합쳐진 건가요? 맞네. 대손충당금 569만 4,200원. 그 다음에 받을 놈 41만 5,500원. 요거 두 개 합쳐진 금액이 610만 9,700원. 네, 차변의 대손상학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두 개. 109번, 111번 됐고요. 미수금은 아까 이야기했죠. 기타의 대손상학비로 된다고 2만 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2만 원. 그래서 이렇게 딱 생깁니다. 자동적으로. 여기 있네요. 대손상학비 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여기 다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산정리사항 가서 입력해주면 간단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조회 문제인데 요 51회는 조회 문제가 특이하게 세 문제 다 세금 부가세 쪽으로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씩 찾아서 하겠는데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제1기 과세기간 최종 3월인데 이거 정확히 3개월, 최종 3개월 요게 기준입니다. 4월부터 6월. 자, 3월이라는 뜻이 아니고 총 3개월입니다. 4월에서 6월에 주식회사 금강상사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이익 공급가액은 모두 얼마인가? 자, 금강상사로부터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받은 그 금액은 얼마인가? 전자세금계산서 받은 거. 그러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들어가세요, 요거.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련된 내용이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고 요거는 세금계산서만 확인해도 전자세금계산서만 확인하면 되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면 요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고요. 4월부터 6월이라 그랬죠. 4월부터 6월. 그리고 엔터 치면 쭉 되는데 그 중에서 금강상사로부터 받은 교부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매입을 한 거죠. 왜냐하면 세금계산서 요거 날짜 조회하고 나면 매출이냐 매입이냐가 나와요. 매출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고 매입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죠. 그래서 매입을 클릭합니다. 그럼 매입 세금계산서 총 합계해서 이렇게 쭉 나오고 자, 여기에서 보면 금강상사만 있을 겁니다. 금강상사로부터 매수가 3개, 전자세금계산서를 3개 받았어요. 요 3개월 동안에. 그래서 그 합계 금액은 670만 원, 세금은 67만 원. 자, 여기서 구하라는 건 교부받은 거래의 공급 가액은 얼마인가? 세금계산서 매입 금액은 670만 원. 요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670만 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인데요. 자, 제1기. 1기면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자, 이것도, 이게 좀 문제가 잘못됐네. 제1기. 예정, 이거 잘못됐구나. 2012년 같은 문제인데. 아이고. 이거 제가 복사해서 갖다 쓰면서 엉뚱한 거를 지금 한 것 같아요. 그냥 요 문제 요거는 무시하시고 제가 읽을게요. 제1기 과세기간 최종 3월. 요것도 4월에서 6월. 맞네. 이거네, 이거. 4월에서 6월. 이것도 3개월입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은 얼마인가? 자, 영세율 세금계산서 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도 되고요. 이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도 영세율은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두 개 다 보여드릴게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 4, 5, 6 해서 엔터 치면요. 과세표준. 자, 발행한 거라 그러니까 매출이죠. 그래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이 중에서 영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3,845만 원. 그냥 이것만 입력하면 돼요. 발행한 금액은 얼마인가 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여기 아까 했던 세금 계산서 있죠. 거기 가도 요거는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다 연결된 장부거든요. 4월부터 6월 해서 이거는 매출이죠. 왜냐하면 세금에서 발행한 거니까. 매출 세금 계산서 총합계 중에서 영세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세액이 영세는 세금이 붙어야 안 붙어요? 안 붙죠. 그러면 여기 보면 세액이 없는 게 하나가 딱 보일 거예요. 이게 뭐야? 한국소프트 3,845만 원. 금액은 아까와 똑같죠. 근데 뭔가 불안해. 이게 영세인지 아닌지 그냥 언뜻 보면 잘 모르겠어요. 이걸 더블 클릭하세요. 한국소프트로 가서 더블 클릭하면요. 이런 게 뜹니다. 전표조회입니다. 이거. 전표조회에 가서 보면 영세 딱 있잖아요. 그리고 3,845만 원. 자, 그래서 요거 금액 아까처럼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 해도 되고 그다음에 세금 계산서 합계표 가서 영세니까 세금 없는 거. 메인 매출은 잘 눌러야 돼요. 매출 발행한 거니까 매출 쪽에 가서 세금 계산서 부가세가 없는 거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영세까지 확인. 이러면 요걸로 해도 됩니다. 자, 조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2012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1월부터 3월. 자, 수입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또 나왔습니다. 수치 금액은 얼마인가? 공과에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수치 받은 거. 세금계산서인데 수입입니다. 수입인 경우에는 세금 안 붙죠? 그러면 자, 봐요. 수입 세금계산서가 그러면 여기 봐서 날짜 1월부터 3월 세금계산서 합계표입니다. 그래서 가면 여기 보니까 수입이니까 세금 붙었네. 수입이니까 인천세관이 있는 게 하나 딱 보일 겁니다. 이 문제는 사실 이런 문제는 저도 조금 처음 다뤄보는데 수입인 경우에는 여기 인천세관 요거 없으면 뭐 부산세관이든 세관 없으면 이게 전부예요. 이거 밑으로 쭉 보면 다 뭐 거래처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수입이니까 거래처도 비어 있습니다. 어느 업체인지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공급가액은 1,024만 원. 1,024만 원. 요 금액 여러분들이 그 수치 금액은 공급가액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세금은 신경 쓰지 말고 1,024만 원. 요거 하나만 입력을 해 주는데 요런 형태의 문제는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참고로 이렇게 그냥 보시고요. 여기까지 다 됐고 50일 내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원래는 여기서 끝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도 애절하게 50회까지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고민하다가 찍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회부터 총 제가 1회까지인가? 60회까지인가요? 그러면 총 11회분입니다. 11회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제가 하반기에 일단 지금 전산세무 2급을 빨리 교재를 만들고 그것도 준비해야 되니까 그거 끝나고 나서 하반기에 최근에 시험 봤던 61, 62 아마 63까지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강의 한 번 더 찍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